손해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 대비 손해보험 편. 손해보험의 첫 단어는 화재보험. 화재보험이란 우연한 화재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크게 주택화재와 일반 화재로 구분되며 대상 물건은 표에 보시면 주택물건, 일반 물건, 공장 물건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물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그리고 주택 병용으로 사용하는 피아노 교습소, 꽃꽂이, 찜질, 뜸질, 접고런 등이 있습니다. 공장 물건은 작업하는 곳은 모두 공장입니다. 광업소, 발전소, 변전소,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도 공장 물건입니다. 그리고 주택도 아니고 작업하는 공장도 아닌 물건은 모두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고,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 병용이든 사무용이든 무조건 일반 물건, 그냥 기숙사는 일반 물건, 공장 내 기숙사는 공장 물건입니다. 그리고 화물 보관이 목적인 창고는 작업을 하는 곳이 아니니 일반 물건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와 벼락을 보상하는데 담보 내용에 보시면 주택 물건에는 폭발 파열도 보상된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폭발 파열은 주택에만 보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 보상하는 2대 손해가 있는데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가 있습니다.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를 구분하는 방법은 재산 손해는 끝 단어가 무슨 손해라고 끝나고 비용 손해는 무슨 비용이라고 끝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산 손해에는 화재와 벼락으로 인한 직접 손해, 주택일 때는 폭발 파열도 보상됩니다. 다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기는 소방 손해, 그리고 피난지에서 5일 동안 생긴 손해를 피난 손해라 하며 피난 도중에 생긴 도난이나 분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비용 손해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 등이 있는데 잔존물 제거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보상합니다. 그러나 잔존물 제거 비용만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만 지급합니다. 다음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보험 목적물의 발효, 자연 발열 또는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예를 들면 한파로 인한 수도관 파열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배전반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합니다. 지진, 전쟁, 혁명, 내란, 핵연료 물질, 방사능 오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택화재와 일반화재에서 적용되는 다독물건과 명기물건을 보겠습니다. 다독물건이란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보상이 되는 물건을 말하고 명기물건이란 증권에 별도로 기재를 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물건을 말합니다. 다독물건에는 칸막이, 대문, 담, 곡간, 간판, 네온사인처럼 건물의 부속물이나 부착물 등이 있고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역시 증권에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보상이 되는 자동물건에 해당합니다. 명기물건에는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귀금속, 도안,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 먼저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라고 하는데 화재보험에서 고지해야 할 사항은 보험 목적 소재지, 건물 내 영위 직업 및 작업, 저장품 종류,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그 이유, 중복보험 여부 등을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나이는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 통지 사항은 보험 목적을 양도하거나 이전했을 경우, 건물을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 의무 역시 화재보험이므로 피보험자의 직업이 바뀌는 경우는 통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지 의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손해방지 의무. 손해방지 의무가 있는 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할 때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가 생기면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험회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고 통지가 늦은 경우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재보험의 책임의 시기는 청약 후 첫 회 보험료를 받았을 때부터입니다. 보험 목적에 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금 지급은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의 특별약관을 보겠습니다. 특별약관이란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 외에 다른 위험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특약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강도, 절도로 생긴 도난이나 훼손을 담보하는 도난위험담보특약, 그리고 군해 폭발 위험담보특약, 세 번째 풍수재 위험담보특약은 태풍, 폭풍 후 해일 등을 보상하는데 폭설이나 우박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전기 위험담보특약, 그리고 기업 휴지 손해담보특약, 신체 손해배상 책임 담보특약 등이 있습니다.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수건물 화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 건물에 대해 특수건물 소유주에게 가입을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먼저 특수건물은 11층 이상 건물,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에 해당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국유건물,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업도 특수건물에 해당합니다. 영화 상영관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 범위는 사망일 때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입니다. 다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은 화재 시 타인의 신체,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위해 26개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가입을 의무화한 의무보험입니다. 방송국이나 특수건물 내에 있는 학원은 가입 제외 대상이며 보상 범위는 사망일 때 1억 5천, 부상 3천, 후유장애 1억 5천까지입니다.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의 일상생활 중 사고나 기업 등의 영업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산 등의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분류를 보면 일반 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 구분은 이름에 전문 직종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의무배상책임보험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의무보험에는 가스 사고, 승강기 사고, 체육시설업자, 학원시설 소유자, 다중이용업소, 개인정보보호, 유도선 사업자, 맹견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손해사고 기준 배상 책임 보험과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을 보겠습니다. 손해사고 기준은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나면 보험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말하며, 배상 청구 기준은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기간 중에만 청구가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시험에는 손해사고 기준과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배상 청구 기준 배상 책임 보험에는 임원 배상 책임 보험과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고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배상 책임 보험 종류를 보겠습니다.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스 관련 사업자와 가스 사용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그 외에도 가스 제조, 가스 판매업자, 가스 용기 제조업자가 가입 대상이며, 가스 용기 운송업자는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보상은 대인배상에서 사망, 후유장애, 부상을 보상하고, 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내에서 대물도 보상합니다. 단, 휴업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 가입을 해야 하는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수영장 등이 있으며,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련 단련장업, 당구장업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는 보험은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도급업자 배상, 경비업자 배상, 주차장 배상, 차량 정비업자 배상 등이 있으며,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 상품으로 판매되어 영업 배상 책임의 특약 형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도난보험. 도난보험은 동산의 특약, 현금 및 유가증권, 수탁물 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 생긴 도난,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 발견하지 못한 손해,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도난, 사기 또는 횡령, 망실 또는 분실, 보험 목적이 보관 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 생긴 도난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레저 종합보험. 레저 종합보험은 레저 활동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손해, 용품 손해,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이 복합된 형태의 보험입니다. 단, 용품의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간보험은 보험 기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정해지는 보험으로 낚시보험과 스키보험이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의 피보험자는 유아원생이며, 담보기간 동안 교육기관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합니다. 교육기관 생활 중 사고는 유아원 생활 중 사고, 유아원 밖에서의 교육활동, 그리고 통상적 경로의 등하교 중 사고도 포함됩니다. 동산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도난, 파손, 폭발, 그리고 잡위험입니다. 여기서 잡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건물의 붕괴가 있고, 잡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난과 차량의 충돌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동사는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상품이나 자동차, 선박, 공장 내 장치된 기계는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 중 리스 전문업자의 리스 물건은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은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보통약관에서는 여행 중 생긴 상해 사망, 상해 후유 장애를 보장합니다. 특별약관에서는 질병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실손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데, 여기서 질병사망은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했을 때 지급합니다. 휴대폰 손해 중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특별 비용은 피보험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조난을 당해서 긴급 수색 구조가 필요한 경우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비용에는 수색 구조 비용, 항공 운임 등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이송 비용 등을 보상하는데 휴대폰 구입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컨틴전시 보험. 컨틴전시 보험이란 특정한 사건, 즉 날씨, 온도, 경기 결과, 행사 등을 전제로 예정된 사건이 현실화가 됐을 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스포츠 시상 보험, 날씨 보험, 행사 취소 보상 보험 등이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반 손해보험은 보험 기간이 통상 1년으로 1년을 초과해서 보장받고 싶은 경우 매년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체결해야 하는 반면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위험 보장의 비중이 큰 보장성 보험과 저축 기능의 비중이 큰 저축성 보험으로 나뉘는데 보장성 보험은 보험 기간 제한 없이 100세 만기가 가능하며 저축성 보험은 보험 기간이 15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특별 계정으로 운용되는 상품에는 장기 손해보험의 저축보험료,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손해보험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미리 납부하면 예정 이율로 할인하여 적용하는 선납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만기 환급금 범위가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되면 대출 기간도 함께 만료됩니다. 환급금 지급 제도. 만기 환급금은 보험기간 만료 시 저축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하고 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기 전 보험 가입 금액 80% 이상의 보험금 지급 시에는 계약이 소멸되고 이때 만기 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보건제도. 화재보험이 장기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 자동보건제도가 존재하는데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여러 번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 가입 금액의 공제는 없으며 잔여 기간 동안 보험 사고 전에 보험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 최고. 여기서 최고란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하는데 보험료 연체 시 언제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납입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납입 최고를 하지 않고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납입 최고 기간은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납입 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고, 납입 최고 기간 이후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청구하면 3년, 회사가 청구하면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계산의 주요 요소에는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 비율, 예정 이율이 있고 예정 이익률이라는 건 없습니다. 계약자 적립액,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 적립금으로 보험업법에서 반드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 계약 시 이미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타인의 사망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보험 가입은 무효가 됩니다. 환급금 지급. 회사는 만기 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의 지급 시기가 되면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알려야 하고
환급금은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이나 해약 환급금의 지급 지연 시 적용 이율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청구일까지 기간 중 1년 이내 기간은 평균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은 평균 공시이율의 40%를 적용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은 신체 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배상 책임이나 재산 손해의 경우 지급 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회사의 추가 조사로 인해 지급 기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추정 보험금의 50%를 가지급금으로 미리 지급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은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제 적용 요건. 가입 대상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이내,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으로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근로자 추가 납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는데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300만 원 추가 공제되어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액공제 비율은 16.5%, 총 급여가 5,500만 원 초과인 자의 세액공제 비율은 13.2%입니다. 특약보험료는 다른 보장성 보험과 합산하여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됩니다.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및 종합과세. 연금소득세는 70세 이전 5%, 80세 이전 4%, 80세 이후 3%가 부과되고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 부과됩니다.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 합계가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류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류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 산출식은 이 산출식을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마지막에 100분의 120으로 끝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계약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할 때 기타 소득세는 납입하고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의 도입 취지는 퇴직금 수급권 보호 강화, 노후생활 소득 재원 확보, 퇴직 일시금의 생활 자금화 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거 법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 등 사실상 모든 취업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자산운용 형태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신탁계약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운용이 가능한 자산은 예금, 적금, 보험계약 등이며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된 경우에 하나며 확정기여형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인출 순서는 과세 제외 금액, 이연 퇴직소득, 그 밖에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순입니다. 퇴직연금 관련 세제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의 적용, 퇴직연금 납입액은 300만 원 추가 공제되어 연간 900만 원 한도입니다. 퇴직금 수령 시 과세,
일시금 수령 시 과거 퇴직급여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정률 공제가 폐지되고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 세액 경감이 되며 이연퇴직 소득에 대한 연금 수령 시 적용 세율은 이연퇴직 소득세의 70%입니다. 퇴직연금 주요 내용.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 대상은 보험회사, 은행, 농, 수, 축협, 증권회사, 신협, 새마을금고연합회이며 저축은행과 우체국은 불가합니다. 부담금 납입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100% 사회적립입니다. 퇴직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수령,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미달 시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